본인이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고 윤석열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나서야 되겠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의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거야.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근데 인력풀이라는 게 그냥 그거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보통 영부인이 직접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뭘 지시를 하질 않죠. 자기가 진짜 대통령을 생각한 거지. 일종의 이제 권력 과시 중독인 거죠. 내가 직접 하면은 벌벌 떠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의 컴플렉스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편이 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뭘?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요거를 남편이 버텨줘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제가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딱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음성 지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죠. 남편이 버티는 것과 제가 죽어야지 남편이 산다? 이거는 안 맞아요. 아니 그만해. 끼리끼리 논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호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또 박살이 난 것 같습니다. 뭐 기재부 장관의 PBR 10 발언도 있었고요. 또 워낙 부동산들을 또 사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식 쪽은 영 아닌 모양이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투자자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 정부가 주식시장으로 또 돈이 또 자산이 많이 가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가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오늘 저희 수요일 순서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관봉권의 실물 영접자시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네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관봉권 얘기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보고 하세요. 리바이벌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자세히는 말씀. 거기서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또 해주지 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봉권을 실물 영접하신 분으로 장성철 소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패션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얼천 패천 김준일입니다. 예. 뭐요? 패천? 얼굴 천재. 예, 패션 천재. 패션 천재. 네. 감사합니다. 다 태무를 사랑하는 남자. 다 중국에 감사할 뿐이에요. 태사랑. 진짜 태무예요? 진짜 태무? 예? 그걸 뭘 방송에서 가짜 태무가 어디서? 질이 너무 태무 좋아. 짝퉁.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네, 여튼 굉장히 예쁩니다. 화사하고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그리고 오늘 뉴스는 신혜원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장르만 신혜원 채널 생긴 거 혹시 아세요? 우리 두 분은? 네? 장르만 신혜원이라고. 장르만 신혜원. 누가 저 팬이신 모양인데 채널 하나를 만들었어요. 진짜? 네, 그래갖고 뭐 하여튼 신혜원 기자님을 엄청 좋아하는 신혜원 여신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런 그래서 거요? 뭐 별별 하여튼 신혜원 기자님만 모아갖고 채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장르만 김준일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와, 저도 없는데 신혜원 기자가 있어요. 여튼 신혜원 기자님과 함께 오늘 뉴스 갑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오늘 소식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쳐낼 건 좀 쳐내죠. 두 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밤사이 나온 속보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때문에 정신적 피해 입었다고 집단 손배소송 걸었던 시민들이 있잖아요. 네? 이 시민들이 그 윤석열 부부의 아크로비스타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빨리 이제 그 보상액 받아야 되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못 받잖아. 그러니까 못 팔게, 매각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거고 지금 그 아크로비스타가 공시가가 한 19억 되고 실거래가가 한 33억 정도 된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33억. 네, 하여튼 그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네. 특검에서 신청을 해서 최장 기간 열흘 연장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31일까지 구속 상태로 묶어둘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한 뒤에 이제 기소를 할 걸로 보인다. 요 소식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엊그제 이제 김건희 여사 부르고 집사 김예성 부르고 법사 건진 한꺼번에 불렀잖아요. 네. 건진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일교에서 준 선물 다 잃어버렸어. 네. 그리고 여사한테 안 줬어. 알 커서 좋아했다는 건 뭐야? 허풍이었어. 허풍이야. 다 부인했잖아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청구됐어요? 네, 내일 이제 실질 심사가 열리는데 건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례인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요번에는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짧은 뉴스들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뉴스 좀 가볼까요?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기 좋은 뉴스들 한번 가봅니다. 네. 뭐 건진 관련해서는 혹시 좀 이번에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건진. 구속이 되겠죠. 되겠죠, 예, 이번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제 구속이 안 됐던 거는 예.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려가 있느냐에서 조금 이제 소명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그런데 이제 특검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검찰이 했던 상황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상황 그리고. 건진을 일단은 신병을 확보해야지 지금 다음 단계로 나갈 수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들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으면은 있다고 네. 보면은 그것도 아마 감안을 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이게 순수하게 좀 뭐 도주 우려 뭐 증거인멸뿐만이 아니라 수사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거든요. 지금 김건희가 묵비권을 진술거부권 뭐 본인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긴 하지만 이거를 행사한다라는 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건진 쪽에서 이제 뭔가 자백이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김건희를 좀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그 뉴스도 있었는데 뭐 내일 한번 자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 있잖아요. 북한에. 네. 그 양반이 또 아주 점점 이제 말수위가 높아지대요. 예, 찬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래도 유화적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는데 그렇지. 뭐 여기는 뭐 외교 상대도 안 되고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 방송으로 좀 그렇습니다 하면 개소리니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무시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저렇게 상종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쪽에서 더 많은 것을 내놓지 않을까? 그 협상의 기술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뭐 대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얻어낼 수 있을 게 많지 않을까.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미 지금 연합훈련 을지훈련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고 네. 팀 스피리트 뭐 이건 예전이구나. 하여튼 뭐 방패 훈련 네. 그런 예. 것도 다 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 초긴장 정부가 상태라 하더라고. 그런 훈련하면은 북한이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다 비상대기래요. 네. 아니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손을 좀 내밀고 이런 좀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약간은 그래도 뭐 그냥 뭐 아주 호응은 안 하더라도 그거 말고 돈 더 내놓으라고 돈. 이럴 수 있죠. 이건 진짜 얼마나 그 노력한 게 얼마나 좀 그렇게 남북 관계를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까? 안 돼. 네, 그렇습니다.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김여정 많이 화나죠. 발표 보니까. 우리 그래도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네. 대단히 좀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칭찬하고만 그랬더니 그냥 주먹이 날라오네요. 나빠요. 그럼 이거 뭐 할 맛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대화 타협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하여튼 내일 저희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 한번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소식들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사랑했던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부부가 이제 일반 언론 레거시 미디어보다 그 극우 유튜버들에게 훨씬 더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신뢰했다는 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자의 증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실제 극우 유튜버에게 너 어떻게 얘기 듣고 어떻게 관리받았니?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잠깐 질문. 네. 이분 대단히 좀 활동을 지금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분이에요. 이름들은 바로 아십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네.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모르실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장 소장님이 모를 가능성은 없고 제 친구는 아니죠? 친구 아닙니다. 친구 너무 많지만 그분 아닙니다. 네. 그분이 이런 증언을 하겠어요. 네. 신혜식 아닙니다. 네. 신혜식 아니야? 나 신혜식이라고 생각했는데. S 저도 이제 아닙니다. 그걸 보고 뉴스를 보고 갑자기 추적을 해. 막 유추를 막 해보려고 말투를 잘 왠지 음성 변조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말투를 잘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언급 많이 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전성기는 약간 지났고 네. 한창 그 윤석열 정권 초기 때에 조금 이제 셌던. 제가 한번 네.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취재원 보호 좀 해주세요. 네. 어려운 증언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유튜버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한테 맨 처음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먼저. 시점은 네 맞아요. 먼저 연락이 왔고 시점은 2019년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페이스북으로 일종의 DM을 보낸 거죠.
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얘기 좀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김건희 번호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네. 그때 처음 김건희가 꺼냈던 얘기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였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네, 잠깐 들어볼게요. 예.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이제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네.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냐? 이 상황이 그러니까 대략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수사를 막 진행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사실상 문재인이 묵인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조국을 열심히 털고 있는 건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을 보호하면서 윤석열과 각을 세우느냐? 이제 후임인 뭐 추미애 장관 오면서 이제 뭐 징계하고 뭐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막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조언을 구했다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소사 잘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 이제 이런 느낌인 거군요. 본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갖고 이 유튜버가 막 조언을 좀 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나름 자기의 본인의 분석을 막 얘기했나 봐요. 생각보다 서초동 집회의 화력이 세고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 어쩌고 하니까 김건희가 설득력 있다. 그 답변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현안을 이 사람과 나눴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이 유튜버는 그 이후로 김건희 씨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쭉 유지를 한 거예요. 한동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튜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유튜버들에게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홍보 부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또 하기도 하고 여론에 대해서 좀 조율할 수 있게. 근데 제가 요 얘기까지만 하고 논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이런 거 취재하다 보면 저희가 이 윤석열 부부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허풍러들을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김건희가 너랑 이렇게 연락을 자주 했어? 윤석열이랑 연락을 자주 했어? 진짜 실세 맞아? 그러니까 네. 증거가 있어라고 물으니까 이러면서 몇 가지 영상을 꺼내서 보여주더랍니다. 예? 근데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언론에 공개돼서 봤던 영상이 아니에요. 예? 처음 보는 영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처음 보지 않으세요? 노란 조끼 입고 저 영상이 저 때 언제쯤이에요? 저 때가 이제 윤석열 취임하고 정부 출범하고 한 2달 있다가인데 그때 전국에 약간 수해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지자체에 내려가가지고 약간 봉사활동처럼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건데 저 영상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근데 이 보수 유튜버는 갖고 있었어요. 누가 줬을까요? 김건희가 직접 줬대요. 그러게. 이 영상 어떻게 뭐 좀 바이럴 좀 시키라고? 네, 근데 그 영상을 주면서 한 말이 정말 압권입니다. 뭐죠? 이번 건 아무도 못 알아봤네. 이번 건 꽝이네. 이번에 봉사하는 게 좀 사람들이 봐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목격자가 있고 뭐 건희사랑 누군가가 현장에 또 있어서 막 찍어가지고 우리 여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목격담 몰래 미담이 막 봉사했다. 바이럴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번엔 날 아무도 못 알아봐서 꽝이네. 라고 진짜 했다는 꽝이다 거죠. 진짜.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 저거는 참 대통령실에 홍보 관련된 비서관들이나 부서가 있잖아요. 네. 죠. 그분들하고 공식 상의를 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진 않았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네.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내가 이런 걸 찍었는데 그렇죠. 내가 이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뿌리는 게 낫겠어? 아니면 누구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알아서 바이럴하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야죠. 유튜버랑 직접 그러니까 거래. 참 희한한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이제 직접 유튜브 뭐 당연히 이 사람 한 명은 아니겠죠. 이렇게 관리를 했다 혹은 뭐 이제 끈끈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했던 사람이 유튜버 이 사람 한 명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이 유튜버 A 씨는 네. 아무튼 뭐 대선 기간 그리고 당선 후에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당사에서도 만났고 그 후에도 당선 후에도 만났는데 대통령도 만났대요. 네, 직접 만났대요. 대통령도 직접 만났고 여러 가지 현안이 터질 때마다 윤 부부한테 번갈아서 계속 전화가 왔대요. 야 이거 이준석 어떻게 해야 돼? 야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서 그러니까 부부가 굉장히 전화 매니아인가 봐요. 아무튼 쭉 전화가 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가 했던 얘기는 네.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 뭐 쫓아낸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김건희가 아니 준석이 나쁜 놈인데 우리 유튜버들 제발 그만 좀 이준석 디펜스하고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론 조성 관리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 올 건데 내 전화 왔다고는 하지 마 이런 얘기도 김건희 했다고 씨가 합니다. 좀 이따가 우리 남편이 전화할 건데 나한테 전화 받았다고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예. 이게 이 유튜버가 김건희 씨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유튜버가요? 아이요? 아닐걸요? 아니면 여기 너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다 편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김건희 씨. 서정욱 변호사도 오빠인데 용돈 받고 그랬잖아요. 아니 용돈 받는 거랑 아니 이게 아, 나이가 어리냐. 호칭이 너라고 보통 뭐, 당신이 뭐 이렇게 본인 아마 표현할 때 비슷한 연령대 아닐까 싶어요. 네. 아시죠 누군지. 저는 그냥 추정은 강력하게 하는 사람이 네.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안다는 얘기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김건희 부부가 아니 김건희 부부래 윤건희 부부가 유튜버를 사랑한 거는 다양한 우리가 당시에 윤건희 부부를 만났던 유튜버들로부터 아주 영웅담처럼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화도 직접 많이 받았고 네. 2023년 그때가 하반기 때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네. 전화가 와가지고 잘했어 막 방어 잘했어 정말 전에 봤는데 정말 잘하대 관저로 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관저에 몇 명 또 유튜브 데리고 가가지고 네. 술 막 때려 먹고 갈 때 또 봉투 받고 용돈 받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레거시 미디어보다 훨씬 더 신뢰하고 효용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아닙니다. 자꾸 정영진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그 유튜버 저 아니에요. 네. 정영진은 개인 유튜브를 하지 않죠. 없어요. 정영진은.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뭐를 교훈을 얻어야 되냐 이 어떤 말이에요. 교훈이냐.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될 만한 사람을 뽑으려면은 우리가 정치 경력이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을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 혐오가 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뭐 이런 거 좋아해요. 프레시하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맞아. 그게 예전에 이제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윤석열도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치 입문하자마자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그동안 뭐 어떻게 살아왔으면 뭘 했으면 이거는 정치인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수도 오르고 하지만은 대부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된 게 이제 뒤늦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뭐였냐면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의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지고 대통령까지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인 거야.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그때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많이 옹호를 해주긴 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옹호를 해주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대놓고 상담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인력 풀이라는 게 그냥 그 극우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실이 보통은 예전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는데 시민사회 단체를 관리하고 여론 수렴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 때 한 거는 극우 유튜버 관리, 그리고 무속 담당 행정관도 있었어요. 무속하고 극우 유튜버를 시민사회 수석실에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다.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정권 잡기 전에 이때하고 정권 잡은 후에 이제 전화 받았다라는 분들, 언론인들도 제가 많이 알고 보수 쪽에 뭐 논설위원 하는 분 뭐 등등등 뭐 해서 진중권 교수도 여러 번 본인이 전화 통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사는 끊임없이 본인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거를 과시하고 싶고 나는 좌파들하고도 많이 알고 전화를 여기저기 다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다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물론 뭐 그게 이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다. 제가 보기에는 딱 이 수준이 윤석열의 수준이었다. 근데 본인은 그런 그 유튜브 막 많이 연락하고 하는 걸 되게 그 뿌듯하게 여겼던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무적 판단이 뛰어나다고 윤석열보다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나서야 되겠다. 예전에 마포대교 갑자기 등장해서 다 뒤집어졌을 때도 그때 총선 진 다음에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딱 그 김건희 수준이에요. 근데 어쨌든 김건희는 이들한테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이러면서 자기의 뭐 나름의 정무적 판단을 했겠죠. 그때 이제 대통령 출마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대통령 통일 출마설. 대통령, 통일 대통령. 네. 차기 대통령은 네. 김건희다. 자, 그리고 아주 아 근데 그 네? 윤석열이 제일 좋아했던 유튜버는 누구예요? 제일 믿고 아, 신뢰했던 고성국이에요. 고성국이요? 그거는 제가 그거는 장담할 확실해요? 왜냐하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특히 네. 이제 유튜브 좀 많이 봐라라고 했는데 특히 꼭 집어가지고 얘기한 거는 고성국 TV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봉주 TV를 더 재밌으니까 보고 뭐 거기서 뭐 막 피아노도 치고 세레나데도 부르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나와서 그런데 실제 논리적인 어떤 부정선거론의 논리 뭐 이런 거는 고성국 TV를 봐라라고 실제 여러 번 얘기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윤석열의 논리적 근거도 역시 그 고성국 TV에서 많이 미리 알려준 게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관저 때 얘기지만은 관저 때 체포하려고 오면은 빤스만 입고 있어라. 고성국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감옥에서 그렇게 그대로. 투쟁하고 있잖아요. 맞아. 심지어는 빤스 전략이 고성국발이에요? 그때 네. 근데 그거는 감옥이 아니라 관저 때. 체포 시도할 관저 때 때? 체포할 때 아. 그렇게 해도 해야 네.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맞아. 굉장히 신뢰한다. 나름 그 고성국 이제 언론학인가 정치학인가 제가 했는데 박사예요. 고박사라고 네, 네, 불러요. 네, 네. 그래서 이 뭐 그런 지적인 것에 대한 약간은 신뢰 믿음이 좀 있었다. 네. 근데 편하게 수시로 통화하고 술을 자주 먹었던 사람은 에스모 정욱 변호사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모 정욱 변호사. 네. 막 시계도 막 자랑하고 저한테. 근데 저는 집권 에스모 초에. 정욱 변호사님 저희 방송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참고인 조사 한 번 안 받지? 그 친구요? 그러네 진짜. 근데 나 진짜 그게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조만간 받을 거라고 보는 게 그래요? 그 김상민 검사 예. 김건희가 공천 준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그 김상민을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유튜브에서 서정욱이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 특검에서 보는 거는 어떤 지령을 받았길래 김건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 거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참고인 조사는 받을 거다. 네. 근데 그 친구 변호사가 맞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여기 장르만 나온 거 봤는데 네. 다 무죄 나올 거다. 그렇게 봤는데 그 친구 뭐 구속 안 당할 거다 처음부터 계속 그런 주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거는 기각이다 이러고. 희망이 이제 많이 전망으로 둔갑을 한 거죠. 뭐. 아니 근데 변호사가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 저렇게 계속 틀리면 네. 능력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뭐 크게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훨씬 잘 살죠. 어려운 네. 정도가 아니죠. 네, 매우- 어마어마하게 잘 살죠.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 근데 그래도 고성국 씨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가 확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기도 오히려 더. 하고. 단위가 다르대요. 그 예전에 변희재 씨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진보 유튜브 별거 없네. 0이 하나 더 뒤쪽에서는 슈퍼챗 쏘는데 아. 보수 쪽이 0이 하나가 더 붙는다. 5만 원이면 50만 원. 5만 원이면 50만 원, 10만 원이면 100만 원. 네. 여기 진보 쪽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고성국 해요. 씨도 되게 왼쪽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중도 좌파 정도, 중도 진보 정도였는데 네. 이제 박근혜 때 확 오른쪽으로 갔죠. 네. 자 여튼 이봉규 씨도 그 날리면의 맞아요. 날리면서 처음에.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 이봉규 네. 아니에요? 처음 맞아요. 바이든 날리면 네. 그거 처음 얘기했던. 그러면서 본인 막 자랑했어요. 정욱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네. 야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됐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더라고. 막. 그 이봉규 씨가 이거 날리면 아니야 이거? 이야기한 거를 그러면 나중에 김은혜 김은혜 수석이 홍보수석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본인들이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전 지금도 그 브리핑하던 김은혜 수석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난감한. 저는 그거보다 날리면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기자분이 뭐 이것도 잡혔거든 화면에. 그것도 막 너무 내가 웃기더라고. 듣고 있는 게 싫어야 뭐 약간 진짜 이런 막 표정. 날리면이라고. 자, 날리면이 어떻게 쪽팔려. 네? 자 이렇게 유튜버들에게 조언도 받고 그다음에 네. 또 유튜버들에게 어떻게 방향을 또 제시해 줬던 김건희 씨. 근데 김건희 씨가 이건 진짜 심각한 사건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진짜 그 이제 너무 거친 말은
거친 표현은 쓰고 싶지 않는데 김건희는 정말 자범이었고 자범인데 그렇지.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 큰 권력을 쥐는 바람에 정말 많은 큰 문제들이 생겼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네. 뉴스. 예전에도 사실 이미 기사가 되고 논란이 됐었어요. 이 대통령실에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김건희 라인으로 이제 그렇죠. 들어갔다라고 알려졌던 인물인데 이 사람 자녀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학폭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 학폭의 수위가 정말 초등학생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위였어요. 그러니까 2살 어린 학교 학생을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놓고 리코더로 머리를 막 때리고 리코더로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다시 불러서 또 주먹으로 눈, 얼굴 때리고 굉장히 이 피해 학생에게 정말 가학적인 그런 폭력을 가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대처에 나섰겠죠. 뭐 학폭이 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꿉니다. 뭐로? 자기 남편이랑 윤석열이 함께 있는. 그러니까 사진을. 김승희랑 윤석열이 같이 있는 사진으로. 그러니까 내 남편 이 정도로 지금 이 정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라는 걸 과시하려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그 당시에도 그 학교에 소문이 막 돌았대요. 야, 네. 그 가해자 걔 아빠가 장난 아닌 사람이래라고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김건희가 직접 나서요.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교육부 차관? 네. 네. 영부인이요? 당시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요. 교육부 차관한테 왜 도대체 영부인이? 네, 근데 전화를 그리고 걸어. 나서 네. 원래 이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기로 했던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날짜가 더 미뤄져요. 원래는 한 다음 주쯤에 엽시다라고 했던 거를 한 달인가 그 뒤로 미루고 학폭 열리는 거를 미뤄요. 예, 학폭 열리는 날짜가 대단하다. 4주 정도 늦춰지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 보통 이 정도의 수위의 학폭이면 강제 전학시키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최종 처분이 출석 정지 10일에 그칩니다. 이 가해 학생을 네, 그럼 계속 같은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와, 이 정도 폭력을 행사했는데. 너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이때도 막 한번 논의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 논란이 2023년도에 아, 그 얘기. 네네네. 근데 이게 불거지고 김승희가 그때 사표 썼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당시 전화 받았던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 그 이후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됩니다. 대단한. 네. 어이가 없네. 보통 네. 영부인이 직접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뭘 지시를 하질 않죠. 보통 뭐 이런 거 비서시키거나 있으면은, 뭐 이러겠지. 네,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영부인을 모시는 제2부속실 있잖아요. 제2부속실장한테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봐. 요즘 네, 라고 상의를 하면 네. 제2부속실장이 대통령실에 교육부에서 파견 나온 비서관이 있어요. 아니면은 행정관들이 있고 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 좀 알아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이런 단계 없이 물론 그래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하면 안 되죠. 이런 네. 것들 막 그냥 무마시켜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보통만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네. 그래야 이제 책임 소재로부터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좀 무마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전화를 해. 자기가 네. 진짜 대통령을 생각한 거지. 결국엔 내가 권력 갖고 있고 내가 뭐 이 전화 못할 나라에 사람이 누구 있어? 대통령인데 그냥 하면 하면 되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종의 이제 권력 과시 중독인 거죠. 예, 말했듯이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하면은 벌벌 떠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야, 반년이네 이런 거예요. 비와폰 썼을 때 국무위원들한테 이거 여사님 번호니까 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싹 그 번호를 공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하고 거기에 이 권력자들이 굴복하는 거. 이거는 예전에 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김건희의 컴플렉스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학력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모은 굉장히 많은 컴플렉스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잘 나가고 무슨 장관 차관들 다 내 발밑에서 기는 거. 무슨 뭐 저기 대기업 회장들이 선물 들고 와가지고 여사님 하면서 이거에 엄청난 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거고. 이 김승희. 네. 아, 김승희. 네, 김승희 네. 이 사람이 2009년도에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김건희랑 같이 이제 수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집사 김혜성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이나 이런 식으로 네네. 학교를 김건희가 여러 군데를 다녔고 굉장히 이제 그런 데서 알게 된 사람들하고 맺어진 거고 원래 이벤트 무슨 하는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표 출신인데 의전비서관으로 들어간.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김건희 픽이다 말이 많았어요. 김건희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그렇죠.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네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블랙핑크를 뭐 세운애 만에 질 바이든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영범 외교부에서 나온 이영범 의전비서관이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의전비서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맥락들이 있으니까 김건희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믿을 사람이고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가 된 사람이니까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뭐 이런 맥락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막 네. 이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은 얼마나 이게 참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되고 알려져 있는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하니까 예 말씀을 하십시오. 예 이랬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 양반도 그렇지만 저는 그 피해 학생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나? 어떻게 된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열흘 있다 다시 그 가해 학생이 정상적으로 그냥 다니는 거 보면 그 학교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좌절했겠어요. 야 이렇게 심한 학폭을 당하고도 가해자는 저렇게 멀쩡하게 다니는구나. 그 학생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겠죠. 네. 네. 아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굉장히 화나는 뉴스 김건희 씨 소식으로 하나 전해드렸고요. 도대체 근데 김건희는 이렇게 본인이 했던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만행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불쌍한 척을 하는 걸까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근데 하나 뭐 더 말씀드리면 네. 심평 변호사가 예. 어제 이제 김건희 씨를 면회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그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 모양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면 이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뭐예요?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진짜? 부탁을 드려요. 끝까지 버텨달라고요? 네.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막 이러고 한동훈에 대한 저주. 아, 그거 진짜 압권이더라. 한동훈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건데 말이야. 무한한 영광이 있어. 네.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했대요. 막. 심평 변호사한테. 네. 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하네 아직도. 와. 끼리끼리 논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남편은 끝까지 버텨주길 버텨달라고 바란다. 전달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저는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끝까지 버텨줘야 됩니다. 뭘? 제가 죽어야 남편이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요거를 남편이 버텨줘야 됩니다. 남편이 죽어야 제가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딱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음성 지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남편이 버티는 것과 제가 죽어야지 남편이 산다? 이거는 안 맞아요. 아 그럴 수 있네요. 네, 남편이 버티고 지가 다 뒤집어 써야지 내가 살 길이 열릴 거다. 본심은 그거 아니겠느냐. 본심은 그건데 이거를 네. 지금 우아하게 또 불쌍한 척하면서 꾸미느라고.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면회를 갔어야지 그러면 깜빵에 있을 때 면회를 한 번도 안 가더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단어에서 우리가 네. 아직도 김건희 씨는 반성이라든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배신. 한동훈이 배신만 한동훈의 배신. 했으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한동훈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하지 않았으면 네. 우리는 아직도 대통령이고 그리고 한동훈에겐 무한한 영광이 그치. 있을 것이고.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국힘의 전당대회 뭐 좀 이따 전화드리긴 하겠습니다.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말이 전해지면 한동훈 그러니까 좀 더 개혁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찬탄파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야, 김건희의 메시지다 이게. 한동훈은 배신 잘한다. 확실하게. 근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분위기가 뭐 좀 어떨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전당대회? 국민의힘 아무튼 김건희 전당대회 같은 사람 저는 제일 싫어요. 친구로 제일 두기 싫은 사람. 왜, 본인이 왜? 잘못해놓고 본인이 불쌍한 척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싫어. 경험이 있어 보여. 찐으로 느껴져. 너무 아, 싫은 게. 그런 있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본인이 불쌍한 척해서 뭐라고 못하게 하면서 막. 맞아. 다 내 잘못이지 뭐. 예.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이제 변수가 두 개잖아요. 지금 윤어게인이랑 전환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킬링 포인트가 있었지만 단연 압권은 저는 이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뭐였죠? 합니다. 장동혁 후보가 그 이제 일종의 밸런스 게임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볼게요.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전한길 씨를 공천하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유 듣겠습니다. 20초입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재명 정권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압권은 그거 아니에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전환길 생각할 것도 없다. 네. 한동훈에 대한 반감, 분노, 뭐 적대감 이런 것들이 저기서 표현되는 거죠. 본인 당대표 되면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글쎄 말이에요. 참 뭔 일이 둘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상당히 장동혁 의원이 한동훈에 대해서는 정말 네. 완전히 뭐 적대감 뭐라 표현할까? 정말 싫어한다. 그걸 넘어선 것 같아 그냥 저주한다. 그런 생각까지 아니, 왜 이게 들어요. 뭐 때문에? 아마 알아볼게요. 알아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튼 장동혁 만약에 대표되면 한동훈은 그냥 바로 쫓겨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길 씨의 이 정치력이라는 게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한길 씨 정치력이? 왜 그러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한 달 전에 네? 전한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보수파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를 가르는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딱 그게 지금 마지막에 그 말대로 돼가고 있다.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전한길이냐 한동훈이냐 지금 양자택일에 지금 기로에 서서 일부는 전한길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잖아요. 장동혁은. 와, 이 구도를 어쨌든 그렇게 몰아갔어요. 실제로. 아니 선택지가 근데 두 개가 비슷한 그 뭐 위상의 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그 뒤에 그 질문 있잖아요. 이준석 복당시킬래, 홍준표 복당시킬래. 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게 두 사람의 급이 둘 다 이제 전직 당대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도 어쨌든 뭐 세력이 있니 없니 해도 전직 당대표인데 전직 당대표와 이 전환기를 붙여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시킨 주최 측도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 근데 화제를 일으켰잖아 어쨌든. 그렇죠. 화제를 일으켰으니까. 네. 네. 맞아요. 난 사람은 맞아요. 네. 네. 아,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이죠. 난 사람이지. 저렇게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 또 신나하잖아요. 나 때문에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세계가 참. 국민의힘이 원래 네. 이제 사자를 좋아하거든요. 사자? 사자로 끝나는 거를. 변호사. 그러니까 검사, 아. 여사, 법사 하다가 이제 강사까지. 아, 일타 강사. 강사까지 이제 사자라면은 그냥 사족을 못 쓰는 거야. 아. 이 정당은 그냥 맞네, 맞네. 저는 행정사인데 행정사예요. 행정사 자격증 있는 거. 행정사는 안 좀, 껴주나? 조금 약하네요. 약해요? 예. 자, 그렇게. 네. 아유, 뭐 아까 뒷얘기 좀 해주신다면서요. 전당대회 관련. 알아봤더니 분위기. 네.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친윤 조직들이 그 장동혁 씨를 세게 밀고 있는데 예.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요. 아, 그래요? 예. 당원들이 당원들이 아니라 친윤 의원들이? 의원들이 막 이제 흐름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참 다 조직이 있으니까 체크가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막 핵심 당원들 모아놓고 자 이번에는 장동혁 밀어줘야 돼. 한 표는 무조건 장동혁이야. 막 이렇게 쫙 해서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김문수가 될 것 같다. 아, 그치. 아. 여론조사상으로는 네. 그렇지. 괜히 그냥 네. 장동혁 밀었다가 네. 김문수가 돼버리면은 그 흔적들이 남으면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좀 결정적이라고 하던데 그 장동혁이 이제 저번 주에 막 합동연설에서 얘기했던 그 손가락질 있잖아요. 예, 예. 부끄러움이라고요? 네, 그거에 의원들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쟤는 진짜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 아, 그래요? 우리가 출마하라고 꼬시긴 했지만은 저 정도인지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불어준 거는 사실 친윤들이었는데요. 그 처음에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몰라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에요. 보니까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처음 얘기를 한 게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인데 또 이제 장동혁 의원한테 당대표 나가라. 네, 너밖에 당신밖에 없다. 없는 이렇게 것 얘기한 게 같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인데 이거 고소고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괜찮아요.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많이 예. 있으니까 뭐 그걸 나가라고 한 게 뭐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니, 중립을 지켜야 되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출마 권유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비대위원장인데. 그러니까 당신밖에 네.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완곡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뭐 여러 사람들한테 했겠죠. 또 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출마해보는 게 어때가 아니라 너밖에 없으면 거의 지지선언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뭐 의사타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랬다라는 얘기가 네. 있고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가 이렇게 1등으로 나오기는 이건 쉽지 않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김재원? 네. 왜요? 표가 나올 데가 없대요. 그리고 핵심 당원들에서도 이제 네 번째 출마. 너무 그리고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수파를 좀 망친 사람 아니야? 막 그런 얘기가 대구 경북에서부터 좀 있다라는 거고 대구 경북의 중진 의원들도 상당히 좀 내년 네. 대구시장 자기들도 나가야 되는데 김재원이 되면은 대구시장 이렇게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그 견제해가지고 국회 견제. 지역 내에서도 좀 견제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어찌 보면 박수민 의원이 1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어요. 박수민. 네. 박수민? 네. 대변인 하는? 김수민인가? 김민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김민수인가? 김민수. 김민수. 네. 김민수 죄송해요. 아니 뭐 이름도 다 박수민의 들려요. 현역 이름이 너무 의원이고 많아가지고. 그 김민수. 네. 저기 김문수 캠프에서 예전에 김민수. 원래 분당- 나경원 쫓아다니다가. 네, 분당 쪽 네. 맞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쳤었는데 굉장히 그 말 세게 하시는. 네. 네.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1등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측하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요? 분위기가 상당히 끌어올려지고 있다. 그래서 어. 의외로 김민수가 1등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민수, 신동욱 2파전. 예, 그렇게 보는 2파전이고 분위기예요. 김근식 후보는 3등 안에는 들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향자, 최수진. 최수진 이 두 분이 정말 네. 박빙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김민수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지 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민수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지 말지 거론될 급이에요 지금. 전혀 우리가 이제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당내 이제 선거 쭉 살펴보는 분들이 연설을 잘했나?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건 이제 이 선거 기간 동안 급부상한 거잖아요, 이건 사실. 원래 나경원 계라서 나경원 쪽에서도 좀 붙어가지고 네. 뭐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도 네. 좀 있고. 근데 뭐 이게 사실 이 분위기도 저도 얘기도 듣고 네. 뭐 장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원 된다? 전 최고가 될 거다. 아. 왜냐면은 네. 좀비예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어떻게든 살아나. 죽일 방법이 그러면은 없다. 이번에 지금 김재원에 대한 비토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없었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의 최고위원을 연달아 했잖아요. 이준석 때, 김기현 때, 한동훈 때 네. 모두가 다 김재원에 대한 비토가 그때도 있었어요. 안 된다. 물론 이번이 제일 좀 적극적으로 비토가 있는 건 네. 맞아요. 김재원 너무 많이 했고 네. 계속 지도체제 무너지는데 책임도 안 지고 그랬지만 그때도 야 그래 김재원은 아니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인지력, 인지도 이것 때문에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광훈 파가 좀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쪽에서 많이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재원이 떨어질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관전 포인트예요. 진짜로. 근데 계엄 국면에서의 이 선명성은 김민수가 한 수 위였던 것 같긴 하다. 계엄으로 윤석열이 한 방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당 대변인직 내려놓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 대표의 혹은 뭐 장동혁 대표의 김민수, 신동욱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최고위원과 하여튼 지도부를 이루게 되면 앞날이 매우 암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로 위에서 직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역주행.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면은 백미러 보고 백한다. 최고위 구성이 되게 재밌게 될 수 있겠죠. 재밌다? 왜냐면- 지금 보수파가 망하게 생겼는데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당 대표 빼고 네.
신동우, 김민수가 되면 네. 반탄 둘. 네. 그리고 이제 김근식, 우재준이 청년 최고 중에선 제일 그것도 유리하잖아요. 손수조가 아주 그거 손수조가 쫓아왔어요? 손수조가 이길 것 같은데? 네. 진짜요? 손수조가 더 우세해요? 손수조가 상당히 손수조 지금 엊그제 치고 청년 올라온다. 최고 토론회에서 계몽령 얘기하고 막 하던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원 구성을 보면 투표를 특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당원 구성을 보면은 예. 소위 말해서 반탄이 더 많잖아요. 예. 친윤석열 어게인 뭐 이쪽 많잖아요. 그러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누가 되겠냐고. 우재준 의원이 이제 현역이지만은 잘 몰라요. 사실 우재준이라는 이름 아는 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알게 된 거지. 오히려 저는 뭐 손수조가 훨씬 더 인지도 높다. 손수조가 오래됐잖아요. 이준석이랑 몇번 같이 그렇죠, 예, 그렇죠. 박근혜 퀴즈로 이렇게 시작을 했고 뭐가 됐든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선명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만약에 돈을 많이는 못 걸겠고 돈 걸려면은 손수조한테 걸 것 같아요. 2만 원 가는. 2만 원? 15,000원? 자켓값 하나는 55,000원. 손수조 가능성이 이거 높다. 55,000원짜리밖에 안 보입니까 이 자켓이? 55만 원짜리처럼 보여요. 네. 딴 걸 사도 이게 고급지게 보이는 그러니까. 분들이 계세요. 네. 여튼 손수조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와. 아니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세요. 네. 진짜. 손수조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아니 이게 되게 신 기자님처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오류가 날 수가 있어. 의미가 없어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측하지 마시고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시고. 섣부른 저희 예측 말고 그냥 안 돼, 안 돼. 잘 섭외 바라보고. 넣고 있는 사람 라인업 다시 예, 조정해야겠다. 아니 왜냐면은 30% 내외의 극렬한 윤건희 부부 지지하는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좀 한동훈 대표가 좀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역할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투표 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측하는 거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윤건희를 지지하는 강력한 30%이 사람들이 미래를 뭘 볼 게 지금 예를 들면 윤건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거나 그런 희망을 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장에 그러니까 투표를 할 그 마음이 생겨날까요? 근데요, 지금 신났어요 그쪽은. 왜?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네. 국민의힘 지지 올랐잖아요. 그 봐라, 클럽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똘똘 뭉치고 윤건희 보호한다 그러고 복당시킨다 그러고 당사 앞에서 태권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정권 찌르기. 지지율 올라가지 않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지금. 그래요. 장성철 저 XX가 그냥 밖에 나가서 계속 욕하는 거 쟤는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엄청 오히려. 욕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들에게는 오히려 희망 포인트가 희망이야 희망. 봐라 지지율 올라가지 않냐. 우리가 하면 맞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댓글 뭐 제가 욕설이 있는데 욕설은 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예, 어차피 해체될 땅 누가 되든 뭔 상관이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예, 일단 뭐 지켜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 예. 네. 근데 네. 사실 지난 얘기가 돼버렸긴 하죠.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장동영이랑 김문수가 결선 간다고 하면 어쨌든 적어도 안철수랑 조경태가 단일화 시도는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힘을 합쳐서 가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왜 결렬이 된 거예요? 끝내? 아니, 두 사람의 뭐 성향도 안 맞을 거고 그렇게 네. 서로 간에 신뢰도 없을 거고 네.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번에 또 단일화하면은 난 진짜 계속 너는 또 그렇지. 철수하냐 또 이렇게 맞아요. 욕먹을 거기도 하고 단일화를 해봤자 우리가 1등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계속 고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 그런 거 같은데 차라리 포기에 가깝네 그러면. 왜냐면 진짜 잘하면 1, 2등 중에 근데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요. 후보들은 자기가 1등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혼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단일화 안 하더라도 아, 그래요? 난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후보들은 다 출마를 하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생각 한다 이거죠?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 50점짜리 점수를 맡고 있는 두 사람 3, 4등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험 본다고 한들 네. 100점 맞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래도 이제 득표율이란 게 결과로 남는 건데. 지난번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당시 안철수 9%, 조경태 9%예요. 네. 그런데 장동혁 21%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43%예요. 46%. 예. 이 안철수 조경태 합쳐봤자 18%, 장동혁도 못 넘어요. 그 단일화해서 뭐 하냐고요, 이거. 2등도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네. 바라보지 마시라니까요.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 근데 납득이 돼야 설명을 하는데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 앞으로 상황에. 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전당대회 끝나면 더 더 벌어져요? 많아질 거예요. 이제 네. 전환길 공천 줘봐요. 납득돼요? 자, 다음 뉴스 네,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사면 이후에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에서 다. 페이스북에 또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광복이라는 제목의 그 만평을 하나 공유를 했어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감옥으로 보이죠? 감옥에서 남자 여자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쇠창살을 붙들고 있는데 왼쪽 그 남자의 가슴에 이 왕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죠? 그렇죠. 예. 얼굴이 새빨갛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감옥에 두고 걸어 나오는 한 남성 아마 조국 전 대표 본인을 그러네요. 상징하는 네, 그림 헤어스타일 같은데 보니까. 네, 요 만평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요거는 뭐 광복절의 의미를 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진영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메롱 쌤통이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도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한 마음들도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근데 조국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원한과 보복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분 앞으로 정치할 때 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은 용납하지 않겠다. 네. 뭐 국민이 뭐 용서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데 원한의 감정을 갖고 정치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2030년도에 대통령 꿈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특정인들에 대한 이렇게 원한 보복의 감정이 있다라면 대한민국 정치 불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에 대한 원한인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수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과한 예, 수사. 탈탈 털어가지고 막 뭐 300번 압수수색하고 이게 뭐냐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문재인이 시켰다고 아까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자기네들이 문재인 정부의 충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저는 지난 총선 때 정치적으로는 사면을 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예. 조국혁신당이 12석을 받았으니까. 네네. 근데 지금 너무 이 사면으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 이후의 행보도 너무 좀 여론의 집중을 많이 받고 있다. 제가 말하는 거는 SNS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게 맞느냐. 이게 이런 거를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된장찌개 꼭 올려야 돼? 그래서 뭐 한우는 먹었네, 된장찌개 먹었네 이런 논란을 꼭 일으켜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래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사면되고 나온 다음에는 조금 로키로 한 달 정도 있다가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쨌든 시간은 길게 남아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그래서 다시 조국에 대한 그 사실상의 마음속으로 사면을 했더라도 부정적 감정이 조금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정무적으로 조금 저는 이건 오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국민을 혹은 뭐 대중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을 아니, 해서 전략적으로 본인 부고만 빼놓고는 다 네. 좋아한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언급이 되면 될수록 부정적 감정이 더 많이 생기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조국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지율 떨어졌다라고 좀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로키로 가는 게 저는 정무적으로도 오히려 어차피 한 달 후에 저거 SNS 올리면은 언론들이 조국 다 잊혀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더 한 달 만에 도대체 조국이 드디어 시작했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 손학비를 피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너무 다 인터뷰하고 나가서 뭐 얘기하고 이게 저는 좀 안 좋아 보여요, 솔직히. 김준일 평론가님이 정확히 짚어주셨고 예. 저 얘기를 조국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에서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중요한 외교적인 네, 이벤트가 네. 있잖아요. 네. 이번 주 다음 주. 네, 한미 정상회담.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조국 때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평가하고 분석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럼 빠져줘야지. 근데 본인이 좀. 어제 그 이제 DJ 묘역 참배 후에 네. 지지율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제 n분의 1이다. 그럼 나 때문이에요. 그러겠어요? 아. 근데 이제 n분의 1이라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활동 잘하고 민생 잘 챙길 수 있도록 뒤로 빠져주고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그냥 지금 엑스트라도 안 되게 빠져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좀 본인을 사면복권 시켜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는 거지. 저렇게 언론 나와서 나 내년에 무조건 출마할 거예요. 나 정치적인 영향력 계속 확대할 거예요. 나 잊지 말아세요. 나 지지해 주세요. 이게 과연 맞을 것이냐. 그럼 민주당에 있는 차기 대권 후보 지도자들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견제할 거 아니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대부분 호의적이었잖아요. 그쵸, 애정이 있죠. 지금도 역시 그런 분들이 그럼요. 많고. 근데 그 밑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많이 받는 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렇습니다. 그 조국에 대한 호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조금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오바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그쵸. 생각할 수 있지. 예. 좀 자중하세요. 근데 막상 조국 혁신당에서는 딱히 이번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마음에 빚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미 지난 대선 때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먼저 도왔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 특히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는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네. 굳이 12월에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찍 해준 거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대통령이 감수하면서까지 했다라는 거는 이 정서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활동하는 건 좋은데 좀 눈치껏 해라. 솔직히 이런 얘기들이 지지자들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네네네. 지금. 예. 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뉴스 요 정도 하고 그 그다음에 어디 나가요 조국 전 대표는? 선거에 나오면 나간다고는 했잖아요. 정치적 심판 받겠다. 여론조사를 해서 네.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곳에 나가겠죠. 아, 떨어지면은 아주 진짜 정책인 큰 타격이잖아요. 치명상이니까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아니면 재보궐선거든 안정적으로 당선될 만한. 단체장은 안 나가겠죠, 설마. 저는 서울시장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2030년 대통령 출마하실 분이잖아요. 조국당은 누가 이끌어요? 조국당은 뭐 조국이라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예를 들면 서울시장 당선이 됐어. 네. 활동을 해. 네. 그러면 그 당은 계속 조국이라는 중심이 밖에 나와서 활동하니까 중심 축은 있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꼭 이게- 원내에서 그래요? 의원직을 갖고 있어야 네. 조국혁신당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없으면 활발하게 활동 못하고 정당은요 대선 앞두고 대권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정당의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느냐 축소되느냐 그거거든요. 원내에 있는 것보다 서울시장 하면서 차기 대권 행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조국혁신당에도? 조국혁신당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길지 않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조국 뭐 이 혁신당이나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모든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라는 건데 광역지자체장 중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면은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6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2명이 지금 이명박하고 이재명 두 사람이 지금 광역지자체장 출신이에요. 예. 확률적으로 보면 33%면은 낮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행정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교수하다가 정무수석하다가 법무부 장관 뭐 짧게 하고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정 경험을 키워서 효능감을 주는 거. 더 지지자들을 이제 믿는 정치적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도 뭔가 행정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서울시장이면은 주목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국회로 들어가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는 그때는 야당이라서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거는 국회에서는 굉장히 효능감이 있는데 네. 지금은 애매해요 사실은 민주당의 이중대 뭐 이런 얘기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뭐를 더 하는 게 더 돋보일 수 있. 정청래 대표가 막 검찰개혁 더 세게 치고 나가는데 조국 혁신당이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좀 있어요 지금. 근데 서울시장이 행정 경험 없는 사람들 행정 경험 쌓으라고 있는 자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네. 의원직도 해봤고 법무장관 해봤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서울시장 하면서 법무장관 며칠? 어쨌든 경력엔 들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경력에 막 이렇게 한 30일 이렇게 막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실무적인 얘기인데 서울시장을 해야 그 조국혁신당에 지금 약간 직업을 잃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이 또 줄 수 있는 자리도 많지. 또 많습니다. 근데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이 뭐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해요? 한동훈 조국 이 두 사람이 서울시장 서울시장에서 한번 붙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한동훈 조국.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박주민 뭐 오세훈 뭐 박주민 뭐 한동훈 이렇게 붙는 건 별로 그렇게 재미없잖아. 조국 그냥 한동훈. 흥행에 있어서는 흥행 측면에서 보자면 조국 한동훈 붙으면은 아니 근데 합당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선거 연합을 그렇지. 전제로 하는 선거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과거에 민주 진보 계열이 이를테면 여러 정당들이랑 뭐냐면 통합진보당이나 국민참여당이나 예를 들면 2012년에 그때 경기도지사를 김문수랑 유시민이 붙었어요. 그때 예. 유시민은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예. 국참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게 될지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받을지 아니면 더 높은 고공 플레이로 대통령하고 다이다이로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될지 막 이런 거 그냥 변수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감사패 줘야 돼. 감사패요? 윤건희 부부가 이제 조금 한풀 꺾였잖아요. 네. 아이템에서 네. 조국 전 장관이 나옴으로써 아이템 고갈을 막을 수가 있다. 저렇게 그래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여기 저기 이렇게 대입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SNS를 많이 안 하는데 꼭 체크하는 그 두 개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하고 조국 전 대표의 페이스북은 꼭 봅니다. 아 그 그래요? 조국 전 장관도 뭐 어제 보니까 조국입니다. 제 조국 TV에 많이 뭐 구독해 주세요 막 이런 거 같은데 거기 슈퍼챗이라도 좀 신 기자님이 쏘세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 본격적으로 시작. 그런 것 같아요. 하신대요? 어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던데. 네. 자, 하여튼 조국 전 대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뉴스가 좀 더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정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또 우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죠. 네. 우리카세 바다 장어, 우리카세 인기 메뉴 바다 장어가 국내 청정바다 통영산 100% 바다 장어로 민물인데 바다 장어는 척하는 애들 얘네들 다 걸러내느라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장어 100% 바다장어로 여러분 입맛에 맞게 준비한 특제 소스로 맛깔나게 구운 양념 장어입니다. 네. 매일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고요. 고소하고 깊은 풍미의 초벌구이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오십니다. 예, 장어 아마 맛들 전에 한번 보신 적들 있으시죠? 깻잎 달라는 분 자주 먹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깻잎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소금구이도 있고 양념구이도 있는데 저 파김치, 파김치랑 같이 드시면 느끼함 없이 아주 깔끔하게 파김치까지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잖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맛과 영양,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우리카세 바다 장어 뭐 손질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거 이제 가스불에 다 직접 구워서 완벽하게 진공 포장을 한 후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배송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예, 영상 양념 하단에 맛있네요. 어떤 거요? 양념. 소금 드셨어요? 양념 드셨죠? 양념이 약간 짭짤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단맛 좀 나고요. 어린 입맛이야. 어린 입맛. 네. 단짠. 그렇지. 네, 저 밥 반찬으로 뭐 최고죠. 오, 예, 술안주로 어떨까요, 우리 김진 따뜻한 평론가님? 쌀밥 술을 위에 줘야지 술 안 준지 아닌지 알지. 술을 안 주면 너 어떻게 알아? 술 가져와. 오, 왜요? 맛있어. 파김치랑 드셔보세요. 파김치랑 먹으면 또 맛있죠. 네, 진짜 맛있어요. 파김치랑 네, 먹으면 파김치가 파김치도 우리 가사에서 한 거예요? 요것도 저희가 비비고 파김치는 비비고가 최고야. 내가 먹어봤더니. 김치는 대기업이야. 그걸 왜 여기서 하냐? 예. 진짜 맛있다. 솔직하게 그러나 갑니다. 파김치 우리는. 맛있네. 예, 파김치는 비비고입니다. 파김치 맛있다. 파김치 장어 맛있고 장어가. 죄송해요. 네, 장어 맛있다. 장어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파김치랑. 하고 네, 그래서 요거 파김치 요거 갖다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싸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입을 이쁘게 벌려야 돼. 아이고. 이렇게 또 예쁜 이렇게 모습. 먹어야 돼. 네. 술 가져와. 태무 자켓이랑도 잘 어울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맛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바다 장어, 네, 요게 9,800원 한 마리 9,800원. 너무 싼데? 예. 이렇게 쌀 수 있는 거는 직접 현지에서 잡아서 직접 야매 구워서 아니야, 야매? 직접 보내드리. 남의 아니에요. 네. 자, 장어 맛있게들 드시고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바다 장어 영상 아래 링크 혹은 네이버에서 우리카세를 검색하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깐만 이거 봐요. 맛있네. 좀 더 먹고. 아니 빨리 그렇게 끝내. 이제 알았어요. 누군데 다음 누군데 도대체? 장경태. 장경태가 뭐가 중요해? 우리야 장경태야 빨리 선택해 빨리. 엄마야 아빠야. 장어냐 장경태냐? 아, 그러면 저희는 장어로 가겠습니다. 장어로 가자. 장경태 의원은 다음 주로 섭외를 미루고. 안 돼. 자, 하여튼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수요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